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평택시 청소년재단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대표 이사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소년 재단 대표이사 이재남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주 위원장님과 김명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청소년 재단의 각별한 관심은 물론이고 평택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진 경영기획실장입니다. 문현우 무봉산 수련원장입니다. 곽지숙 청소년 문화센터장입니다. 그리고 북부 안중 팽성 청소년 문화의 집 관장이 배석했습니다. 보고는 2025년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쪽입니다. 2025년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디지털 및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해 미래에 대응할 청소년의 디지털 활용 역량과 윤리의식을 함께 강화하는 통합형 활동을 추진했습니다. 청소년이 주도 활동과 진로 역량 강화를 위해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였고 시설별 대상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무봉산 청소년 수련원의 사회적 배려 청소년 체험과 청소년 문화센터의 예술 진로 청소년 종합 서비스 지원 학교 밖 청소년의 발굴 및 지원을 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협력 기반 청소년 친화적 참여 환경 조성입니다. 청소년의 권리 증진 및 참여를 확대해서 청소년의 자치기구 운영과 청소년 동아리 운영을 하였습니다. 청소년 시설 공공성 강화로 모든 청소년의 접근성과 이용 기회를 보장하고 다양한 활동을 확대 운영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25년도 상반기에 이어서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청소년이 꿈과 미래를 키워가는 희망도시 평택 실현을 위해서 전략 목표로 미래지향적 자기성장활동 지원, 협력 기반 청소년 친화적 참여환경 조성, 청소년 시설 공공성 강화, 지속가능한 경영체계를 확립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경영계획실 소관 신위기 청소년 유해 환경 인식 실태와 정책 수립입니다. 청소년의 유해 환경 인식 제고 및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실태 기반 맞춤형 예방 정책을 실행하겠습니다. 상반기에 3월부터 5월까지 3,800여 명에 대해서 청소년 유해 환경 인식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마약과 관련해서는 마약 문제가 심각하다가 응답자의 58%, SNS나 다크웹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가 78%, 직접 구하기는 어렵지만 결국엔 구할 수 있다가 85%로 조사가 됐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모르는 사람의 친구 요청을 수락한 적이 있다가 61%, 폭력적이고 잔인한 콘텐츠를 자주 본다가 68%로 조사가 됐습니다. 주요 시사점은 청소년 마약 접근이 현실적이고 예방은 여전히 미흡하다. 디지털 성범죄가 노출돼 있고 보호를 위한 교육 체계가 미흡하다. 그리고 실태 조사를 위한 협업 체계 구축을 위해서 4개 기관 단체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하반기에는 방금 보고드린 실태 조사를 근거로 해서 디지털 의존 예방 캠페인과 인지 훈련을 위해 보건소,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디지털 성범죄 등 유해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디지털 인식 개선 교육, 마약 등 유해 환경 예방 교육 강화, 그리고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해당 분야별로 업무 협약 후속 연계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청소년 권리 증진 및 참여 확대입니다. 청소년의 권리 인식 제고와 청소년 사회적 자립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청소년 권리 역량 증진 교육을 운영하였고 자치조직 운영과
제한사항 통합관리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소년 권리 역량 강화 교육을 지속 운영하고 청소년 정책 토론회 개최, 고3 수능을 마친 청소년을 위한 비전 콘서트 개최, 청소년 정책 참여 활동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청소년 안보의식 함양입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군 이함대와 연계해서 안보 체험을 하고 군인 가족을 대상으로 역사 탐방을 통해 지역 연계 강화하겠습니다. 하반기 8월 중에 천안함 영웅과 함께하는 해군 체험 캠프에 청소년 50명씩 2회에 걸쳐 운영하고 군인 역사 가족 역사 체험 학교를 평택 거주 군인 가족을 대상으로 10가족씩 4번에 걸쳐 관내 수도사 등 여러 군데를 체험하는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재정 건전성 강화입니다. 예산 항목별 편성 기준을 수립해서 예산 관리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입니다. 공용사무기기 및 홍보비 등 운영비의 실태 현황을 전수조사를 했고요. 과도한 정수 등 예산 낭비 요인을 발굴하고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하반기에 지방 출자 출연기관 예산 지침에 근거해서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 및 운영 기준을 수립하고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사후 점검을 정량화해서 예산 운영의 적정성과 투명성 확보로 재정 관리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4쪽. 무봉산 청소년 소년원소관 시설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이용 활성화입니다. 시설 특성을 반영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겨울 눈썰매장 이용 인원이 33,505명이고 매년 이용 인원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토요일 19일에 수영장을 개장을 했습니다. 시민 편의를 위해 화장실을 리모델링하고 이용 인원 증가가 예상돼서 조리식 수영장을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운영 기간 중에 수질 관리, 특히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월 중에 선진지 청소년 수련시설을 벤치마킹해서 천문대라든가 사계절 썰매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청소년 디지털 역량 활동 강화입니다. 상반기에 청소년 디지털 역량 제고를 위한 체험형 수련 활동을 운영해서 프로그램 참여 기반을 확대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소년의 참여 안전성과 흥미를 고려한 디지털 체험 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청소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장애인과 다문화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체험, 기회 보장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상반기 지난 2월에 관내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서 무봉 라이프라는 프로그램 운영해서 254명에 대해서 다양한 체험거리를 제공했고요. 하반기에도 다문화 가족 연계한 가족 나들이,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한 신나는 무봉 라이프 프로그램 운영, 분교생과 사회적 배려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동심 프로그램 운영, 장애 청소년과 함께하는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운영해서 청소년을 유형별로 지원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안전한 공간 제공을 위한 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 제공을 통해서 수련원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수영장과 화장실 시설 개선을 했고요. 숙박시설인 생활관 환경 개선, 건축물 정밀 안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여가시설 및 장비를 보강하고 수련활동 시설 개선, 안전점검 및 재인증을 통해서 시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센터 소관, 청소년 참여 보장과 자치조직 활성화입니다. 청소년이 주도하는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청소년 자치 연합 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청소년 자치 활동으로 17개 동아리 연합회 활동, 8개의 청소년 자치 기구, 또 16개 37명으로 구성된
중학교 회장단 모임을 통해 청소년 자치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주조 활동, 한국과 미국 청소년의 교류를 위한 한미 청소년 교류 캠프 운영, 꿈의 오케스트라, 꿈의 향연을 운영했습니다. 20쪽입니다. 하반기에도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 축제, 자치활동, 참여활동, 미래역량 교육 등 10개 분야의 열축제 등 18개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미래역량 강화입니다. 청소년 자기주도형 디지털 역량 강화와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정기형 프로그램, 사회적 배려 청소년 지원, 청소년 존을 운영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소년 주도 디지털 프로그램 운영, AI 신기술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사회적 배려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운영, 온라인 화상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의 미래 역량을 강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22쪽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지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연계 발굴한 청소년이 191명에 성과 청소년이 77명입니다. 하반기에도 학교 밖 청소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들을 위한 상담, 자립, 건강 그리고 활동을 지원해서 정말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방과 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초등학교 청소년 활동 보호 지도를 통해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청소년 체험 역량 강화, 학습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체험 역량 강화와 자기주도 역량 강화, 청소년 발표회, 간담회를 운영해서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하는 데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북부 청소년 문화의 집 소관 미래가치 기반 청소년 성장 역량 강화입니다. 하반기에도 청소년 주도활동, 지역 밀착 특화 사업, 청소년 사회 참여 확대, 청소년 예방 사업을 강화해서 청소년의 성장 역량을 강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안중 청소년 문화의 집 소관입니다. 하반기에도 찾아가는 건강 성장 지원 사업, 청소년 생태 환경 보호 활동, 광복 80주년 기념 청소년 나라사랑 독도 캠프 운영 등을 통해 청소년 역량 강화 활동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팽성 청소년 문화의 집 소관, 하반기에도 청소년 진로 탐색 기회 제공, 청소년 문화 예술 프로그램, 청소년 특별 교류 소외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청소년 성장을 지원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일반 현황으로 보고로 가름하고 이상으로 2025년도 청소년 재단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평택시 청소년 재단 소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폐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5시가 다 됐네. 청소년 재단 그 지금 페이지 8페이지인가요? 그 전에 5페이지 보면 업무 추진 방향에 청소년 친화적 그 청소년 시설 공공성 강화라는 사업에 친화적 디지털 플랫폼 구축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어떤 겁니까 이건? 청소년 디지털 플랫폼 구축. 청소년 시설 공공성 강화 부분에 어떤
예, 이 부분은 지금 청소년 그 이용할 때 네. 그 저희가 이제 공공시설로서의 그 청소년이 좀 우선적으로 배려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로서의 좀 기능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목표를 수립했고요. 네. 디지털 플랫폼 관련해서는 요즘 뭐 그 관련 프로그램들을 지금 현재 좀 신속하게 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뭐 AI 관련된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청소년들이 관심 있어하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하반기랑 내년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추진하자라는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이 관심 있는 그런 AI 관련 이 프로그램을 개발을 지금 누가 합니까? 외주 뭐 아닙니다. 지금 자체에서, 자체에서? 예, 지금 청소년 지도사들이 그 부서 관련 사업 부서별로 예. 지금 개발을 해서 좀 진행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완성되면 어떤 이제 그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뭐 좀 부족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청소년들이 관심 있어하는 특히 이제 AI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뭐 이제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뭐 청소년들이 굉장히 관심 많은 사안이기 때문에 좀 올바른 활용법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좀 학습 효과와 그다음에 이제 시너지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요. 좀 필요하다면은 외부 전문 업체에 또 용역을 의뢰를 해서 연계를 할 수 있으면 또 각 저희 관내에 있는 대학들과 연계를 해서라도 네. 좀 좋은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좀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예, 잘 그렇습니다. 협의하셔가지고 예.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8페이지 보면 이제 신위기 청소년 유해환경 인식 실태와 정책 수립해가지고 자체에서 이제 사업비는 800만 원이었네요. 그 갖고서 이제 관내 청소년 3,849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조사를 하신 것 같아요. 유해환경 인식 실태 조사 예. 했는데 지금 이렇게 이런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향후에 어떤 뭐 대책이라든가 어떤 예방책 이런 것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뭐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위기 청소년 하면은 흡연하고 이제 뭐 음주 뭐 이런 상태에서 요즘에 신위기 청소년이라고 그래서 네. 마약, 뭐 디지털 성범죄 이런 게 심각하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관내 학생들 3,800여 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 조사 결과가 지금 보고드리에 나와 있는 이런 현황이거든요. 이걸 근거로 해서 그쪽에 있는 하반기에 디지털의 의존 예방 캠페인하고 인지훈련을 계속 교육을 시키고요. 인식교육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캠페인하고. 경찰서와 함께 이렇게 추진할 계획을 세워서 하반기에는 효과를 거둘 추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제 4개 기관이 협력을 해서 예. 환경대, 평택대, 경찰서, 그다음에 경기도 청소년활동진이 네, 있습니다. 각각 4개 기관 단체가 협력했는데 분야가 좀 그 분야별로 성격이 다른데 이 부분은 이제 경찰서하고 협력을 좀 해서 네. 지금 이게 이제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이제 그렇게 대상을 정했습니다. 정했는데 예. 이 각 이제 그 세부적으로는 있겠죠. 초등학생들의 그 인식 그 응답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렇죠. 예. 세부적으로. 예. 그래서 지금 초등학생들도 지금 여기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그래서 지금 요 세부적인 것은 네. 설문조사를 해서 그거에 대한 보고서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만들고 있습니다. 실태조사에 따른 보고 그리고 이에 따른 향후 대책 네. 이거를 지금 실무부서에서 보고서를 만들고 있는데 네. 한 90% 이상 작성이 됐고요. 이게 나오면은 여기 의원님들께 한 분씩 제가 드릴 계획입니다. 네. 자세하게 아마 그 보고서에 담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 걸 바탕으로 하반기에 추진할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이 지금 3,849명이면 지금 한 몇 프로 정도 되는 거죠? 우리 관내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학생까지 하면 한 몇 프로까지는 10% 까지는 안 분석을 되겠죠? 못했습니다. 40% 정도 될 40% 정도 돼요? 예, 그렇습니다. 관내 학생들 대상으로 40% 정도를 그래도 조사를 하신 거네요. 근데
이 사업비는 이렇게 많이 안 들었어요. 자체적으로 했어요.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용역을 주려고 하다가 네.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참 나름대로 잘했다 싶은 게. 잘하신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시에서도 이제 그 뭐 조례들이 있긴 한데 이런 실태 조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시에서는 이제 거의 다 외부 용역을 줘가지고 하고 이와 있는데 관련해서 매달 한 번씩 공공기관장 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시청에서 네. 그때 이제 시장 지시사항이 현재 어린이집에 금연과 관련해서 홍보 동영상을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네. 여기에 마약도 집어넣어서 같이 해서 현재 평택이 흡연 없는 도시에서 마약과 흡연 없는 도시로 가면 좋겠다라는 지시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하고 보고서 그쪽에 됐지만 보건소하고 관계기관 회의를 또 해서 10월이나 11월 중에 대규모 캠페인도 벌일 그럴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네. 좀 심각한 수준 같아요. 지금 예, 마약류 인식을 보면은 직접 구하는 건 어렵지만 결국엔 구할 수 있다. 예, 구할 수 85%나 있다. 됩니다. 그렇습니다. 85%. 예, 예. 구할 수 있다. 엄청난 응답률인데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하여간 실태 조사는 잘 하신 것 같고 이거에 대한 대책 마련도 좀 실효성 있게 네, 요거 뭐 예방 보고서 교육. 나오는 대로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무봉산 청소년 수련원 지금 숲속 운영장 이제 시작을 했죠. 7월 19일부터 개장을 해서 예, 지난주 토요일 날 개장했습니다. 네, 이번에 지난 연도에 이용 계획 이용 인원이 몇 명이었죠? 16,000여 명으로 나와 16,000여 있습니다. 명. 예, 예, 예. 그때도 한 30일 정도 운영을 예, 했지 한 달 않습니까? 정도. 한 달 정도. 예. 지금 이번에는 그 조립식 그 에어바운스 그 유아풀을 옆에 그쪽 소운동장 네, 거기에다가, 기존 농구장, 네, 농구장. 농구장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네네. 그 목표 인원을 이 정도 잡고 한 계시는 거예요? 3,500여 명이 증가될 거로 예상을 해서 네. 예, 설치를 했습니다. 예. 지금 그리고 이제 네. 토요일 날 개정을 해서 지난 주말이죠. 네. 지난 주말에 한 이틀간에 그러니까 토요일 날은 비가 왔는데 200여 명, 일요일 날은 500여 명, 그리고 월요일부터 오늘까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평일날은 많지 평일날에. 않고. 근데 네. 다음 주부터 방학이기 때문에 네, 방학. 다음 주부터는 뭐 월요일부터 계속 많이 이용객이 늘어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루 평균 방학 기간에는 몇 명 정도 이용을 하나요? 여기 뭐 그 부모님이나 이런 같이 올 거 오더라고요. 아닙니까? 같이, 예, 같이 오기도 하고 또 부모 어른들만 오기도 성인들만 오기도 하고 아 성인들만 예, 오죠. 뭐 아이들끼리 오는 경우는 이제 같이 오니까 없고요. 그랬을 때 한 500명 정도 이렇게 옵니까? 하루에 예, 일 평균 530명 정도 530명 평균. 예, 예. 그러면은 그 풀장에 530명이 수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붐빌 것 같은데. 그래서 혼잡하고. 올해 이제 그 네. 임시 수영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안전 문제를 위해서 50분간 수영을 하고 안전요원들을 위해서 10분간 물 밖으로 나가게 하고 뭐 50분 하고 물 밖에 10분간 나가게 하고 이렇게 지금 이번에 이제 그 그늘막도 설치하고 예, 이번 예, 화장실 리모델링도 하고 네, 이런 리모델링은 제가 리모델링을 참 잘했다 했습니다. 실무진한테. 왜냐하면 그 다중이 이용하는데 가장 불편한 곳이 화장실이거든요. 깨끗하게 해놨습니다. 네, 샤워실 같은 것도 예, 그렇습니다. 준비가 돼 있을 거고요. 아무리 수영장을 잘 해놨다 하더라도 화장실과 샤워실이 불편하면 그 잘 해놓은 거가 희석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많은 인원이 오시기 때문에 특히 그렇습니다. 그런 그 기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준비를 좀 잘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이게 여기에 그 그늘막 설치도 잘 한 것 같고요. 예, 그렇죠? 그래서 뭐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침 10시에 개장인데 네. 어떤 때는 8시 반부터 줄을 서 있는다고 해요. 8시 저도 이제 왜 그러냐 했더니 그늘막을 차지하려고 아. 전부 그늘막을 수용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늘막을 자리 잡아놓으려고 일찍 와서 줄 서고 대기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 그늘막을 사용 못 하시는 분들 어디에 계십니까?
먼저 불편하겠죠. 나무 끈을 그렇습니다. 나무 끈을 그래서 그렇게 수용이 돼요? 오전이면 오전 텀을 두자라는 얘기 쓰는데 그렇게 또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예. 그런 것도 좀 그 불편 시민들 불편이 최소화될 수 예. 있도록 안전요원들이 추가 많이- 설치했으면 추가 설치를 예, 예, 하실 방법도 좀 연구하시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수중 로봇 청소기를 도입했어요. 예, 이거는 수질 관리 때문에. 수질 관리 때문에.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눈썰 매장도 지금 뭐 전년도에 이용 인원이 3만 3천 명이 이용을 했다고 돼 있는데 네. 이것도 똑같은 상황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붐비게 되면 방학 기간에 예. 이런 부분도 하여간 그 시민 불편 없도록 최대한 시설 좀 관리를 해주시고 그 부대 시설도 좀 확보를 하시는 게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청소년 문화센터 그 19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활동 운영이라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마약 중독 17회기 333명 이게 교육을 했다는 것 같은데요. 밑에 이제 보니까. 학교라든가 네. 학교 지역아동센터 네. 이를 이제 찾아가서 강사를 파견해서 희망하는 학교에 찾아가서 청소년들 인권 감수성을 위한 이런 다양한 교육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문화 뭐 장애인 디지털 뭐 다문화 학생들 상대로 이렇게 교육하고 그러네? 그건 아니고? 네, 내용이 내용이 예, 다문화 내용이 다문화 인식 개선과 다문화 인식 개선.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 뭐 디지털 성범죄 이런 건가 보네요. 예. 이런 거를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했다 그런 말씀이네요. 예. 근데 너무 이 신청하는 학교가 2개 교뿐이 안 되네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도 4개 정도뿐이 안 되는데 하반기에 또 예. 저희가 학교가 예정이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또 있어요. 예. 이걸 좀 확대해가지고 이런 교육들은 좀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통 한 해에 몇 명 정도 교육을 하나요? 몇 개? 지난 연도 같은 경우 24년도. 24년도에는 저희가 그러니까 회기마다 사실 각 학교에 가게 되면은 한 반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한 1,000명 정도? 1,000명 정도. 예, 올해도 한 1,000명 정도 예상하고 그 있습니다. 정도 계속. 예. 그리고 이 뒤에 그 하반기 추진 계획에 보면은 그 청소년 참여 예산제 이 지금 이게 시비가 한 6천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죠? 네, 청소년 참여예산제 같은 경우에는요. 네. 지금 평택시에서 하고 있는 시민참여예산제하고 좀 흡사한데요. 네. 이거는 이제 청소년들이 직접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업들을 이제 제안서를 냅니다. 그리고 그거를 심사에 의해서 선정이 되면 실제적으로 1년 동안에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업들을 하는 건데요. 그 지역사에 예. 필요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예, 6천만 원 예. 예산이. 그래서 뭐 100만 원부터 200만 원까지는 미니 예산제로 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운영이 될 예정이고요. 네. 상반기에는 한 10개 팀 정도가 300만 원에서 한 600만 원 정도의 수준에서 이제 계획한 것을 제안서대로 지금 애들이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선정은 저희가 심사위원들이 있어서 네. 그 기획서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PT를 해요. 네. 그리고 PT 하게 되면 점수를 이렇게 저희가 책정을 해가지고요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위원들이 와서 선정을 외부 하게 위원들이. 됩니다. 네네. 심사위원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시의회 의원님들께 요청을 드렸더니 네. 최준규 의원님이 오셔가지고 한번 심사위원을 했고요.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시의 먼저 정책 관련한
관련한 분들이 오시거나 시의 담당관이 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시의 담당 부서.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참여예산제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처음에 참여예산제가 어떤 것인지부터 교육을 또 하게 됩니다. 저희가 네. 참여예산제에 참여하기 위한 아이들이 제안서를 내면은 그 아이들이 이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교육을 해요. 근데 교육을 할 때 이제 경기도에서 시민참여예산제를 하고 있는 강사가 오시고 그분이 이제 교육을 하고 코멘트를 좀 합니다. 지역사회 확산성이 얼마 정도 있는지를, 그리고 그 확산성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PT를 통해서 다시 이제 심사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라 네. 이제 그분이 또 심사위원으로 외부위원이 참여하기도 강사분이. 네네네. 심사위원 몇 분이세요? 3분 정도 세분 하고요. 정도? 청소년이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어서 옛날 뭐 청소년 참여위원회 했던 친구 청소년 위원들이 함께 와서 그렇게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작년도에는 어떤 좀 뭐야? 작년도에요. 뭐좀 작년도 같은 기억에 경우에 남는 사업이라든가. 예, 좀 기억나는 사업들이 좀 되게 많았는데 네. 제가 올해 몇 거는 개를 했나요, 작년에? 사업을? 작년에 같은 경우에도 한 13개 정도 13개 했습니다. 정도. 예, 13개 정도 저희가 했고요. 예. 아주 되게 인상적인 게 되게 많았는데 나중에 그럼 그뭐 네, 자료를 자료 한번 예,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정리가 좀 잘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있어요. 역사 탐방부터 또 뭐 자연 탐방 활동이나 아니면은 이제 아이들이 생명 존중을 위해서 캐스톨이라고 그래가지고 유기견을 좀 보호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고요. 환경 캠페인을 하는데 보통은 지금 뭐 이제 기사에도 났는데요. 환경 캠페인을 하는 이제 청소년들이 직접 텀블러를 제작해가지고 지역사회나 학교 안에서 뭐 일회용품을 줄이기 운동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 나중에 한번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래도 이 청소년들이 그래도 이렇게 직접 예산에 참여하고 자기들이 제안한 정책들이 선정이 돼서 이렇게 하면 좀 보람도 있을 것 같고. 자기들이 그룹을 져서 네. 이 사업을 해보겠다 해서 제안을 하면 그렇죠, 제안을. 지금 이제 답변을 드린 것처럼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선정이 되면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거기에 맞는 사업비를 주고요. 걔네들이 자체적으로 집행하기도 하지만 거기에 청소년 지도사 직원이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 붙습니다. 네. 예,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안했다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나요? 그렇죠. 경쟁률이 얼마나 됩니까? 경쟁. 사실 저희가 경쟁률이 그렇게 높진 많지는 않고. 않은데 참여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피드백을 교육도 시켜주고 또 교육을 통해서 확산하면서 피드백을 해가지고 가능한 한 좀 아이들이 그 사업을 이제 취지에 맞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이 있습니다. 부분은 하반기에 이거 사업을 하게 되면 할 때 그 내용 자체를 의원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되시거나 관심이 있는 분야에 오셔서 한번 진행되는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 한미교류 캠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 미국 청소년 교류 활동 해가지고 이것도 한 예산이 5,550 정도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예산이 작지 않은 예산이라. 예. 요거는 저희가 이것 또한 한미 교류 캠프 같은 경우에는 초등 2번 하고요. 중등 2번 합니다. 그래서 초등 같은 경우에도 뭐 선정을 할 때 좀 많이 아이들이 몰려요. 근데 보통 한 회기에 20명씩 해서 40명 정도를 한 회기로 보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반기에 지금 초등을 1회, 2회 2번 하고. 마감을 했고요. 중등 당일령 캠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다시 하반기에 캠프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총 중등 몇 캠프가 회입니까? 예정이 되어 총 있습니다. 몇 회 하시는 거예요? 총 4회 하고 4회. 있습니다. 네. 그러면 40명씩 예. 참여한다. 네. 그럼 160명 참여하는 거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참여하고 미국 청소년도 참여 예, 합쳐서 합쳐서 포함해서 반반. 웬만하면 이제 거의 이제 반반 1대1 매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당일 행사도 있고 뭐 그런 네, 당일형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1박 2일도 하고 있고. 1박 2일도 있습니다. 하고. 예. 그 어떤 이 캠프에서 같이 교류하고 이런 건가 네, 보네요. 그렇죠. 예, 교류도 하고요. 네. 또 어떤 경우에는 저희 무봉산에서 좀 다양하게 교류 활동도 하고 또 한국 문화를 알려주는 부분도 좀 필요해서 거기서 교육도 하고. 예, 교육도 하고 뭐 작년 같은 경우는 민속촌에도 다녀와서 놀이를 같이 하면서 또 교류를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9월에 지금 예정되어 있는 중등 캠프 같은 경우에도 민속촌을 견학한다던가 그다음에 전통문화 체험이나 뭐 이런 협동할 수 있는 활동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미국 청소년들하고 잘 어울리나요?
요즘은 예, 뭐 예. 대화가 조금 되는 친구들도 많을 것 같은데. 우선 저희가 심사를 할 때 네. 한국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이 신청을 합니다. 그 중에서 신청이니까. 20명을 선발을 하는데요. 네. 인터뷰를 저희가 그냥 줌으로 해서 영어를 어느 정도 그냥 뭐 이름이라도 할 수 있는 정도로 소통할 정도로. 예, 그런 정도라도 해서 거르고 있고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청소년 미래역량 강화 이 프로그램 추진 실적에 보면 이제 정기형 프로그램은 이제 이게 뭐 외국어, 건강, 뭐 문화예술 관련해서 이제 강좌를 하는 것 같아요. 130 강좌에 참여 인원이 한 27,546명. 굉장히 그 한 강좌당 참여 인원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체 27,000명이면 그리고 이 사회적 배려 청소년 지원해가지고 진로 직업 6개 분야 28개 강좌 하는데 이 진로 직업 6개 분야는 뭔가요? 이 진로 진로 체험 체험이죠, 진로 체험. 예, 진로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나 이런 데서 저희 이제 청터 꿈터라고 그래서요. 네. 3층에 저희가 프로그램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공부터 좀 다양한 뭐 목공, 목공, 바리스타. 코딩, 코딩. 바리스타, 진로 상담도 들어가 있고요. 메타버스 교육이라든가 AI 교육이라든가 메이크업 특수 분장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메이크업도 있고. 이러한 것들을 선택을 해서 네. 와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그 직업 분야 네. 이거를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그 청소년들의 의견을 좀 듣나요? 예, 일단은 저희가 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시를 하고요. 제시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힌 것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걸 보니까 제빵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AI나 메타버스 관련해서 AI나 메타버스, 코딩 이런 쪽이 두 번째로 조금 높고요. 세 번째는 바리스타나 요리나 이런 것들 좀 많이 아이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제빵을 제일 많이 선호해요. 지금. 예, 그렇죠. 이것도 그 직업 체험 분야도 좀 다양화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네, 저희가 다른 계속 진로 체험하는 거 보면 이제 제빵, 바리스타 이런 게 많은데 예. 이거는 그래도- 이런 것도 좋지만 예, 또 예. 새로운 분야도 네. 개발하는 게 좀 예, 저희가 더 많이 개발해서 아이들의 선택의 폭을 좀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눈에 띄는 거는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애도 코딩이라든가 메타버스라든가 AI라든가 4차 산업과 관련돼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관심을 많죠. 보이고 예. 있다는 것을 그런 알 수 쪽을 있습니다. 그런 쪽을 좀 확대를 네, 네. 시키시고 해가지고 좀 다양한 분야를 좀 그냥 연구해가지고 좀 이게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학교 밖 청소년 이게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24년도 같은 경우는 그 그러니까 학교 중단 인원이 667명이었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지원 인원이 238명. 그러니까 50%가 안 되죠. 여기에 이제 학업 복귀, 사회 진입, 자리 역량 강화 해가지고 총 인원이 138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지원 인원 238명 우선 중단 인원의 이 238명만 지원을 하게 되면 나머지 인원들은 그 실태나 그런 게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667명이라고 하는 것은 네. 교육부에서 이렇게 교육부에서, 나름대로 추정치고요. 네. 이 중에서 315명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센터와 연락이 되는 청소년이 315명이고 이 중에서 지난해 기준으로 238명이 8명. 우리 센터를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 나머지 인원은 우리 센터가 아니지만 어딘가에서 어딘가에서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추정은 믿고 있는 추정을 겁니다. 하시는 예, 거죠. 추정입니다. 예, 근데 예. 그런 것들 관련해서 좀 조사나 그런 거는 지금 안 하고 있죠. 저희가 일단은 교육청에서 나오는 데이터 그걸- 같은 경우에는 네. 예, 저희가 좀 파악을 좀 잘 할 수가 있는데 네. 이제 실질적으로 그 외의 인원들에 대해서는 조금 파악하기는 어렵긴 합니다. 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뭐 거의 지금 뭐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3분의 1 수준만 지금 지원, 그러니까 센터하고 연계가 되는 인원이 이제 3분의 1 정도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 그럼 3분의 2 가까운 인원은 지금 뭐 어떤 식으로 좀 실태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학교 밖 추정 인원이 작년에 667명이잖아요. 그렇죠. 올해는 이게 이제 그 인원이 교육청이나 여기서 데이터를 받으신 걸 거 아니에요. 요것이 한 10월달쯤에 네. 그 인원에 대한 데이터가 10월쯤에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191명인데 이것이 사실은 5월 말 통계고요. 현재는 한 220명 정도, 6월 말 기준은 한 220명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보고서에는 이제 191명인데 이거는 5월 말 통계로 해서 조금 숫자가 좀 차고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까지는 그 추정치와 이와 같은 것은 10월 중에 통계가 나온다고 해서 현재까지는 학교 밖 인원의 추정치가 아직은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191명 연계 발굴이 지금 191명이 24년도 작년 기준 현재 기준 올해 5월 기준입니다. 말 기준. 올해 그렇습니다. 올해. 거기서 성과 77명은 뭡니까? 여기 성과 학교 복귀, 그러니까 학교 복귀라고 하는 건 검정고시 합격을 네, 말씀드리고요. 70명. 사회 진입은 뭐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취업을 했거나 요 인원인데 70명 플러스 13명이면 83명이고 성과가 77명이잖아요. 중복해서 한 인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중복 뭐 검정고시도 패스하고 검정고시도 뭐 패스하고 자격증도 그렇습니다. 패스하고 예. 그래서 숫자가 77명이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지금 이제 센터하고 연결이 돼서 지원이 되는 인원들이 있지만 그 외 이제 지원이 안 되는 인원들에 대한 발굴이나 그런 좀 실태 조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좀 고민을 좀 해주시고. 고민하고 그렇습니다. 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청소년 문화의 집 세 군데 지금 예산이 각각 어떻게 되나요? 지금 북부 같은 경우는 지금 뒷장에 북부문화의 집 연간 예상 본 예산 기준으로 1억 7,300만 원입니다. 1억 7,300이요. 북부 문화의 집이 그 중에 사업비는 이 3,800이 다인가요? 그러니까 이 1억 7,300에 운영비하고 뭐 인건비 이런 게 있을 거고 사업비는 총 얼마인가요? 사업비 대체로 저희가 지금 편성된 운영비 중에 한 70% 정도는 사업비이고요. 70%. 네, 1억 7,300 중에 한 70%는 사업비다. 네, 기재되어 있는 사업비는 하단에 있는 추진 계획에 대한 사업비만 기재되어서 요거에 예산과는 대한- 상이합니다. 요거에 대한 예산만 작성하신 거예요? 지금 이제 각또 안중 행성하고 좀 금액 차이들이 좀 나는데 예산 차이들이 각자 그 특색에 맞게 사업을 하기 때문에 네. 사업 이용 인원이 좀 틀린가요? 인원도 인원이 좀 틀립니다. 인원 수에 대비해서 기관의 규모도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상이합니다. 기간 규모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물론 이제 각 문화의 집마다 이제 이용 인원 수도 있을 거고 그런 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거기 근무하시는 인원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차이가 난다. 지금 북부 문화의 집에서는 좀 이 청소년 사회 참여 확대 해가지고 비예산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환경 정책 AI 주제 청소년 소식 제작? 네, 맞습니다. 청소년들이 관심 있는 주제를 선정을 해서 올해는 환경, 경제, AI 주제로 청소년들이 이제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해줬고요. 청소년들이 직접 그 사회 이슈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기사를 작성해서 소식지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제로 만드는 거예요? 네, 근데 맞습니다. 예산이 필요 없나 보죠? 이렇게 하려면
어느 정도 소식지를 만들려면 예산이 필요할 텐데. 네, 예산이 필요한데 우선은 올해는 자체적으로 출력해서 배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차년도에는 예산 편성 이제 좀 청소년들 할수 보조 사업 내에서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처음이니까 자기 이제 인쇄해서 이렇게 해보고 네, 맞습니다. 좀 활성화되면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하겠다. 예. 지금 뭐 북부 같은 경우 제일 인기 있는 그 청소년들이 지금 선호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어떤 건가요? 이 청소년 과학페어 이거는 지금 전체 다 같이 하는 행사죠? 이 북부만 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 어울림마당이라는 행사 안에 있는 건데요. 네. 그 저희 북부문화의 집하고 정책지원팀 함께 청소년 과학페어 평택시 청소년 과학페어 주제로 5월 31일에 1회 운영했습니다. 예, 이거는 전체 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청소년 어울림마당은 기관마다 하는데 네. 그 청소년 과학페어는 저희 문화의 집에서 진행했습니다. 이거는 북부 문화의 집에서만 진행한 사업이다. 네, 맞습니다. 여기에 이제 청소년 그 과학 행사 뭐 이런 것들을 했나 봐요. 그때 인원이 한 3,200명 많이 참여를 했네요. 안중은 어떤 사업이 제일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사업인가요? 예, 안중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스포츠를 좀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농구교실 후코요라고 농구교실, 있는데요. 후코요. 예, 소외 지역 찾아가서 농구교실 하는 게 인기가 가장 좋습니다. 이게 인기가 제일 좋고요. 지금 안중은 청소년 학생들이 몇 명이나 이용을 하나요? 그 이쪽에 참여 문화의 집에 활동하는 인원들, 청소년들 같이. 프로그램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요. 저희가 지금 임시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수용 정원이 좀 적습니다. 수용 40명 정원이. 정도 돼서 찾아가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활동을 네네네. 많이 하고 그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적다. 네. 예. 지금 이제 서부 청소년 맞습니다. 센터 하면 글로 옮겨가는 네, 거죠? 맞습니다. 올해 지금 준공 예정이니까 내년부터는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행성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이 제일 청소년들이 선호하나요? 저희 팽성은 그 노동인권 이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요리 프로그램 특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 4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3D 프로그램, 3D 프린팅 하는 프로그램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3D 프린팅. 행성은 몇 명 정도 청소년들이 저희 그 운영 시설은 100명 100명 정도 정도. 기준인데요. 평택시에 있는 청소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치면은 1,700명 정도뿐이 안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 문화의 집에 오는 동선들이 좀 기니까는 버스를 타고 같은 팽성 지역에서 오는데도 1시간 정도 걸려서 오기 때문에 일일 평균으로 따지면은 한 30에서 40 정도 이렇게 그 정도 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 청소년들이 이게 좀 교통이 불편하고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이게 지금 이런 청소년 시설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이걸 이쪽에 이제 뭐라 그럴까 참여를 안 하는 청소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뭐 홍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아이디어를 고민하셔가지고 많이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수 의원입니다. 8페이지 신위기 청소년 유해환경 인식 실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기 청소년 유해환경 인식 실태 조사는 어디에서 하신 거예요? 우리 정책팀에서 기획을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은 층화표본 추출 방식으로 하신 거죠? 예.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각 학교에 공문을 발송을 해서 협조를 구해서 이와 같이 실시했습니다. 아니요, 층화표본 추출 그 방식에 들어가 있는 기준을 말씀해 주시라고요. 의원님, 그거는 저희가 그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말이 안 돼요. 이 조사 결과가 2025년도에 그 유해환경 인식실태 조사 여성가족부하고 통계청에서 한 거하고 너무 많은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게 올바른 표본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보셨어요? 25년도에 발표된 거? 거기에서는 이거하고 정반대예요. 지금 이 표본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지금 이런 것들 조사를 할 때는 보통 그 계층마다 표본 추출 그 인원수하고 이런 것들이 청소년 수에 비해서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성별, 연령, 지역, 그다음에 학급, 소득 수준 것들이 들어가서 표본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표본하고 지금 평택시 청소년 인구수 대비해서 이거 몇 명 실태 조사하신 거예요? 9만 4천 명 중에 저희가 아까 제가 수치를 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 40%가 아니라 3.3% 정도 그러니까요.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40%는 그 3.8 그 응답한 실태조사 인원 중에 초등학생들이 한 40%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그러면 지금 이거 몇 명을 조사하신 거예요? 3,871명입니다. 층은요? 초, 중, 고 그 범위 대상이 있는데요. 그 정확한 인원수는 제가 좀 따로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체적으로 이렇게 실태 조사를 한 거는 굉장히 바람직한데요. 이게 지금 제가 어디를 찾아봐도 이런 실태 조사가 나온 케이스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거 표본 추출을 잘못하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조사 항목이 어떻게 지표가 설정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의구점이 드는 거예요. 지표 설정에 대한 그 구성은 조사 항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몇 항목이에요? 20에서 한 30 항목 됩니까? 지금 2025년도 청소년 유해 환경 인식 실태 조사한 거를 보면은요. 주요 조사에서 이제 지금 요 조사서를 갖고 2025년부터 27년까지 청소년 보호 종합 대책이 발표가 됐어요. 그러면 그 발표하고 지금 이 조사서하고는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 이 종합 대책은 저희가 지침으로 삼고 2026년도 7년도 그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 계획하고 이 조사서하고 너무 떨어져 있으면 어떤 거를 신뢰를 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 생기거든요. 지금 대응 정책에서 제5차 청소년 보호 종합 대책은요. 디지털 매체 관리 강화가 첫 번째예요. AI 챗봇 음란 대화 제한, SNS 연령 확인 등 이런 부분들이 1위로 나와 있고, 도박 마약 예방은 3위예요. 그래서 이 도박하고 마약에 대한 거는 의료용 마약 처분 제한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유해 물건 유통 차단에 대한 부분은 청소년 접근에 대한 무인 매장에 대한 부분을 지금 차단을 하는 이런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게 직접 구하는 건 어렵지만 결국엔 구할 수 있다가 85%로 이렇게 나왔다는 거를. 그리고 이런 표본은요. 기본적으로 층화 표본 추출을 할 때 그 청소년 인구수 대비 평택시를 기준으로 하면 400에서 500명이 표충수가 되거든요. 그리고 읍면 단위에 있는 작은 군 단위 같은 경우는 150명 정도, 100명에서가 표층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하고도 너무 동떨어져 있고, 이거 지금 표본 이거 잘못 조사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딱 보고 여러 자료를 쭉 찾아봤는데 그 어디에도 이 순위가 나온 데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청소년 매체 이용률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유해 환경만 놓고 봤을 경우에도 룸카페 이용률이 가장 높게 나왔어요.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을 하고, 그다음에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이 그 다음이고, 그다음에 온라인 도박이나 마약이 그 다음 단계고요. 유해 환경 노출 경험률이 그 올해 발표된 거에서는 5위예요. 너무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 근로환경 같은 경우에는 그 후순위로 되어져 있고, 과연 이렇게 실태조사하는 게 조금 더 정책적으로 꼼꼼하게 따져보고 표충수라든지 그 다음에 그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체계화돼야 되는데, 이렇게 나온 사례가 거의 없어요 지금. 그러면은 설문 지표도 지금 어떻게 됐는지 상당히 궁금한 사항이고, 그러면 이 갭하고 지금 올해 그 5차 청소년 보호종합 대책 25년에서 27년 발간된 거하고 이걸 어떻게 접목을 시킬 건지에 대한 부분이 좀 고민이 되는데, 우선은 여성가족부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이게 보고서로 발표가 된 거거든요. 2025년도에.
그러면은 이런 지표를 만들 때는 저희들이 그 층화표본 추출을 할 때 대상이라든지 이런 건 가장 기본 데이터로 안고 가는데 그것도 참고하지 않고 그냥 했다라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이거는 예산을 떠나서 평택시에 대한 그 설문조사잖아요. 실태조사고 이거에 대한 신뢰성은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초에 이 부분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예. 제가 답변을 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예,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어떤 그 다른 말씀을 하실 게 아니라요. 우선은 실태 조사했고 2027년도까지 보호 종합 대책이 발표가 됐어요. 그 부분하고 우리가 무엇을 표본 조사를 했을 때 놓친 부분인지 아니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어떤 것들은 선제적으로 잘 표층으로 삼았는지에 대한 부분이 돼야 돼요. 굉장히 신뢰성에서는 지금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그 아까 그 다른 그 과에다가도 얘기했지만 지금 가장 많은 거는 AI에 대한 호기심이 청소년들에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고 있어요. 호기심이 굉장히 많고 접근이 빠르고 매체를 이용하는 방법도 너무 익숙하고 그리고 요즘은 쇼폼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쇼폼의 유해 환경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너무 쉽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전혀 조금 낮게 나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 보고기 때문에 뭐 요 선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11페이지 보면 지금 11페이지하고 12페이지 연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 건전성 강화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12페이지에는 11페이지를 보면 전혀 동떨어져 있어요. 군인가족 역사체험 운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요보존에서 농악체험은 무료죠. 무료죠. 그러면 사찰 음식하고 다도만 하는데 4기수로 운영을 하고 한 기수당 10명이면 한 가족당 3인 기준으로 하면 한 번에 들어가는 인원이 30명이고요. 4회면은 120명이에요. 120명이 1,400만 원을 쓰면 1인당 11만 원입니다. 버스비를 차감을 하더라도 너무 많은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어요. 사찰 음식하고 다도하고 한꺼번에 두 개를 다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가진 않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사찰 음식하고 농악하고 다도하고 농악하고 이렇게 들어가든지 아니면 이 세 개를 한꺼번에 다 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인당 이게 11만 원씩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재정 건전성 강화에 맞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해군 그 캠프도 1박 2일로 2회인데 1,700만 원이에요.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으로 봤을 때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을 이제 사용하시다 보면 뭐 집행률에서 조금 남을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이 사업이 지속적이고 올해 신규 사업으로 잡으셨는데 지속하기 위해서는 꼼꼼하게 예산 편성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이 사업 지금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자치협직과에서 안전도시를 위한 군경 협력 증진 해가지고 군인 가족들로 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같아요. 거의 같습니다. 프로그램도 대상자도 군인이에요. 그러면 타 부서에 대한 연계된 부분과 그 다음에 제가 그 뒤에 또 말씀을 드릴 건데 다른 부분도 똑같아요. 지금 진로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진로체험 센터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21페이지 연관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사업비가 거의 6억 가까이 되고 있어요. 유사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이런 유사 프로그램에 대한 파악이 지금 되고 이렇게 신규로 사업을 책정을 하셨는지 사업을 하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편성이 됐고 했는데 지금 하반기 일정으로 이렇게 들어온 거하고 추진 실적 이렇게 해서 보면 굉장히 많이 중복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신기술 AI에도 그렇고 변화와 성취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과연 그 측정이 가능한가 교육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이거에 대한 성과 측정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도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너무 편중이 되어 있어요. 정기적 문화강좌 프로그램이 4억 5천 정도가 지금 되고 있는데 이렇게 편중된 사업이 과연 그 신규 사업으로서 적당한지에 대한 고민도 내년 예산을 세우실 때는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온라인 화상 외국어 교육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으로 2천만 원 지금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단기간에 효과 산출이 어려운데 성과 지표는 어떻게 책정을 하실 건가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셨을 텐데 고민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봐 주시겠어요? 온라인 화상 외국어 한 가지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때 문화센터에서 이용하는 정기형 프로그램을 정비하다 보니까 원어민 강사의 경우에 강사 한 명에 수강생이 2명 또는 1명 이런 프로그램이 10개가 있었습니다. 이거 불합리하다 싶어서 이거를 정비하고 온라인 화상 외국어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운영하려고 시작을 했는데요.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홈페이지하고 학교 공문을 통해서 홍보를 했더니 대상이 105명인데 신청자가 한 200여 명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네. 그거는 이제 다음에 이 사업을 끝내고 나서 결과로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했을 때 예산을 세워서 신규 사업이라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예요. 단기간에 하는 이렇게 화상 교육이 아까 여러 개 사업으로 널려져 있는 것들을 취합을 해서 하나의 사업을 하신 거는 굉장히 잘 하신 건데 성과 지표, 효과 산출에 대한 어려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셨냐고 물어본 거예요. 이거를 몇 가지로 나누어져 있던 거를 하나로 통합을 하면서 이 사업을 하신 거는 분명히 잘 하셨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했을 때 단기간에 하는 사업에 대한 효과 산출을 어떻게 해서 성과 지표로 삼고 이 사업을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셔야지 지금 다른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내년 사업에 있어서 다양성을 꾀하실 거예요. 지금 지속 가능한 사업들, 그다음에 신규 사업들을 쭉 하셨는데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요. 정말 청소년들에게 접근하고 청소년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정책을 펴고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는 것들은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업들하고 다르게 성과 지표를 낼 수 있는 정확한 산출 근거에 의해서 하셔야지만 그 사업이 연속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사업들이 되고 그래야지만 청소년들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진로체험센터하고도 소통을 좀 잘 하십니까?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 겹치는 부분들은 어떻게 좀 정리를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뭐 이렇게 이쪽이 잘한다 저쪽이 잘한다 이런 경쟁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좀 효율성을 좀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좀 정리를 좀 잘 해나가도록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이 너무 아쉬워요. 지금 전체 프로그램 수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너무 중복이 되어 있어요. 교육청이나 진로체험이나 아니면 우리 본청에서 하는 사업들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나 너무 중복이 되어 있어서 그만한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년 사업을 하실 때는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어느 한 부분에 너무 편중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지금 6억 가까이 되는 사업에서 4억 5천 정도가 한 프로그램에 너무 집중이 되어 있다라는 거는 한 번쯤은 재고를 해봐야 돼요.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확실하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상황이기는 하다. 의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보충을 좀 해도 될까요? 그건 나중에요. 예. 이 1박 2일 캠프 11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호응은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신규예요? 지속 지금 되고 있는 사업이에요? 네네. 이거 신규예요? 네. 그럼 지금 8월 달에 할 계획이라 이거는 지금 모집이 다 끝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반응은 반응이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왜냐면 1박 2일을 하는 케이스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아마도 그 해군 기지 안에 천안함 실체가 보존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 관내 청소년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1박 2일 프로그램을 잠깐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일단은 대표적으로 그 지금 그 천안함 영웅과 함께하는 해군 체험 캠프는 초등 50명 그다음에 중고등학생 50명 이렇게 2회기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요. 그 사업 장소로는 해군 이함대 사령부 내 그다음에 서해수호관과 해군 호텔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좀 일단 대표적인 거는 저희가 안보 관련된 교육을 좀 중점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교육에 치우치면 예. 재미없어 할 예, 텐데요. 그래서 그다음에 함정에 직접 탑승을 해서 함정 내부도 체험을 하는 것과 그다음에 해군들이 그 훈련을 받는 훈련 체험도 같이 병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 예산 추계는 어떻게 해서 1인당 17만 원이 나온 거예요? 거기에 이제 프로그램비하고 그다음에 그 저희가 서해 그 1박 2일 프로그램 하다 보니까 차량비라든지 그다음에 식대, 그다음에 숙박비, 간식비와 그다음에 이제 보험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추계를 했고요. 그건 가장 기본적인 추계 예. 항목이고요. 예.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부분도 조금 더 다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그 유사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뭐 아주 생소한 것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청소년 그 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의 어떤 특수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가미가 돼야 된다. 범위가 그렇게 넓어질 수가 없어요. 다 고만고만한 사업들인데 그러면 우선순위를 두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둘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특색 있는 사업들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재정 건전성 강화라고 하셨는데 사후 점검 정례화를 하겠다. 연 1회가 이게 정례화라고 볼 수 있어요. 1회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몇 회 지금 생각을 하세요? 정례화라고 한다면 뭐 일단은 상하반기에 좀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가능하다 그러면 분기별이라도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전체 예산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1회 이상 이렇게 표기를 해서 오셨어요. 이 정도면은 분기별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분기별로 해서 분석을 하고 분석한 거에 있어서 상하반기로 나눠서 조금 더 보완하실 부분, 그 다음에 그 분석할 부분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나와줘야 될 거라고 보고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보고가 끝난 다음에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 좀 챙겨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요거 말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것들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간단하게 내부적으로 회의를 해서 혁신적인 부분으로 개선의 얘기가 나온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지금 일단은 그 저희가 그 지적받은 사항들 중에서 좀 이게 방만하게 운영이 됐다고 판단됐던 이제 그 복사기라든지 정수기 같은 경우에도 그 면적 대비 또는 그 사무실 인원 대비 뭐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잘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종합적인 예산 절감을 위한 좀 방안을 좀 모색을 해서 좀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좀 변경을 했고요. 그다음에 예산의 효율성이란 이런 거는 더 늘리기 위해서는 좀 추계를 좀 정확하게 하자. 이런 지금 의지들이 지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무튼 지금까지 좀 어떻게 보면 통합 관리가 안 되면서 좀 예산이 좀 불필요하게 과잉 편성이 됐다든지 불필요한 지출이 있었던 부분들을 잘 찾아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재정 건전성 강화해서 지속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조금 너무 틀에 박힌 그 추진 계획과 기대 효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많이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한 가지만 더 여쭤본다면 2025년도 하반기 업무 보고를 하시면서 요 사업만큼은 좀 핵심적으로 올해 신규 사업 중에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한다라는 부분 있으세요? 말씀드리면 단위 사업이라고 한다면 좀 전에 보고 드린 그 화상 영어 요거는 참 잘했다 생각이 듭니다. 우선 반응이 좋습니다. 특히 그 사회 배려층 쪽에 105명 중에 한 85%를 사회 배려층 쪽에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말씀 드리면 뭐지만 뭐 영어 과외를 하면 보통 뭐 40만 원, 50만 원 받고 하는 청소년도 있는가 하면 이거를 통해서 실질적인 원어민과 화상을 통해서 수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이 제공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아까 저기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실태를 잘 보면서 하반기의 효과를 보면서 내년도 상반기에도 어떻게 계획을 수립할까 고민해 보겠습니다. 교육 시간은 어떻게 돼요? 일일이에요? 일주일에 2번 하면서 1회에 20분 합니다. 왜 제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냐면 제가 요것을 한 2년간 실제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좋겠다 싶어서 이걸 했더니 아닌 게 아니라 현재까지는 반응이 좋고 월요일부터 아마 실제 강의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대1로 원어민과 화상을 통해서 회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인이 경험을 하시고 예.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그 어떤 결과가 분명히 긍정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예. 성과 지표를 어떻게 잡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안 나와 있다는 거는 이게 그냥 우선 실시하고 좋으니까 해보자 이렇게 접근을 하신 것 같아요. 뭐 솔직히 그런데 그런 부분도 네, 없지 않습니다. 근데 예. 지금 우리 이게 공공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어떤 성과 지표수가 나오고 네. 결과가 반영이 돼서 그 성과 지표수를 의회에서 검증을 한 다음에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을 해주는데 네. 너무 구태의연한 식으로 그 프로그램들이나 신규 사업들을 좀 안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그 센터장님 보충 설명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제가 무슨 말씀하실지는 좀 아는데 그래도 좀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요. 그 21페이지에 있는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중복이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사실 저희가 표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 정기형 문화광장 프로그램 개편 및 강화라고 하는 것이 보통 뭐 한 4억 5천 정도 잡혀 있는데요. 저희가 이것은 그 지금 정기형으로 그러니까 분기마다 새롭게 세팅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들어오는 이제 수입과 지출과 관련되어 있는 저희 자부담 예산이라는 거를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배려 청소년 대상 체험이라고 한 것은 사실 이게 그 사회적 배려 청소년들을 위한 그 진로 활동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창의 체험하고는 조금 다른 게 사회적 배려 청소년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거고 소그룹 아이들이 진로와 관련되어 있는 활동을 하고 싶을 때 신청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학기제 대상 청소년 그 체험 프로그램은 진로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문화센터의 3층에는 청터 꿈터라고 해서요. 교육청에서 지정되어 있는 지정기관으로서 교육 그 체험터가 있습니다. 진로 체험터가. 그래서 창의 체험에서는 사실 하기 어렵죠. 그래서 자유학기제의 청소년들이 저희 이제 센터에 와서 이미 되어 있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선택해서 참여하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진로체험센터에서도 자유학기제 진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개별적인 것은 뭐냐면 저희 센터에는 뭐 요리실이라든가 이런 이제 실별로 특수한 목적, 그러니까 뭐 미디어라든가 아니면 특수분장이라든가 목공이라든가 조금 이렇게 창의체험센터에는 하드웨어로 없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나가서 하잖아요. 거기는. 예, 거기는 현장에서 하는 거고 저희는 네네. 이제 와서 아이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차이는 나지 않아요. 아, 예. 전문적인 그 업을 하고 있는 데를 방문을 해서 그
사장님들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들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필요성이 없다는 아, 얘기가 예, 예. 아니에요. 그런데 전문적으로 이 예산에 있어서 차별화가 좀 주어져야 된다. 네. 지금 이제 그 진로 체험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으로 그치지만 저희는 다회성이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주셔야지만 당위성에 부합을 하는데 지금 설명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잖아요. 지금 진로 체험 학기제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이잖아요. 네, 근데 청소년 문화센터에서 하는 거는 다회성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시고, 근데 프로그램 넓이는 분명히 그 진로체험센터가 넓다. 그거는 뭐 누구나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진로 체험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소견을 듣거나 경찰서나 소방서를 방문하고 농업을 방문을 해서 일회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나의 적성을 찾을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내가 경험해보고 나에 맞는 진로를 찾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